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다음 주에 일본, 싱가포르, 파푸아 뉴기니아를 돌면서 중요한 회담에 미국을 대표해서 참석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을 합니다. 첫 기착지가 도쿄입니다. 아베 일본 수상과 만나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있는 CEO 역내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 펜스 이 부통령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좀 눌려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뉴욕 타임스에 익명으로 기고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할 정도로 이 겉과 속이 아주 다르면서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잘 되고 미국이 특히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그리고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정책 참고 자료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아주 쉽게 썼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글입니다. 미국의 관료들은 글을 쉽게 씁니다. 미국 언론인도 마찬가지지만 현학적이고 공허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포용 국가라든지 이런 모호한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국민들이 또 믿지도 않습니다. 구체성이 있습니다. 구체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컨대 중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줄을 잘 서라. 문명 쪽에 설 것이냐, 반문명 쪽에 설 것이냐,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정권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줄을 잘 서라. 번영을 하려면은 안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야 한다 하는 기준을 딱 설정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 서되 이런 기준으로 줄을 서라는 뜻이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펜스의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은 먼저 이렇게 딱 세 가지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정책이 바로 요새는 태평양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 이렇게 아우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지구 사령부 이름을 원래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즉 인도와 태평양을 아우르는 개념의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중국 포위를 의미하는 거죠. 인도를 아우르면 자연히
인도양을 아우르니까 인도양의 주위 뭐 가장 패권 국가라고도 인도양 지역에서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 그리고 일본, 미국, 여기에 한국, 이런 일종의 포위망을 염두에 둔 발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라이벌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두 개의 패권 국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패권 국가는 하나여야 하는데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중국의 길을 끊겠다. 그럼 중국 편에 설 것이냐,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이런 기조에 의해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펜스는 세 가지 원칙 중에 첫째를 번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양 태평양 지역이 번영을 해야 한다. 이미 이게 철화대사다. 왜냐하면 세계 무역량의 3분의 2가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육해공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미국도 약 1조 8천억 달러의 무역을 이 지역에서 하고 있다. 330만 개의 일자리가 이 지역과 연관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1조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1조 달러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놀라운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1조 달러를 투자했으면 이 지역에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을 위협하는 중국과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1조 달러를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투자를 했다. 2020년에 가면은 세계 중산층의 40%가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 살게 된다. 그래서 일본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하게 이 지역에 계속 미국이 개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 지역에 미국의 생명선이, 경제적 생명선이 딱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안보로 꼽았습니다. 안보가 번영의 기초다. 그럼 안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끼리 뭉쳐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라면 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하겠죠. 민주주의 국가끼리 뭉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 뭉쳐야 한다. 그리하여 핵 위협과 테러 위협 등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북한을 올려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데 유럽에 가서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를 하면 먹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의 기준, 즉 인도양 태평양 지역이 상호 협력하는 평화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려는 세 번째의 조건은 뭐냐? 투명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지는 정부는 뭐냐?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거 다 중국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중국은 국제법도 지키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억압을 하고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달라지든지 민주주의 국가끼리 뭉쳐서 중국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를 점잖게 한 것이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부패와 싸우며 주권을 보호하는 정부는 자국민을 위하여
더 강력한 정권이 되고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된다. 시민들에게 권리 보장하고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부패와 싸우며 자신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한국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국입니다. 중국, 북한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위협하는 나라입니다. 펜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단합하는 나라일수록 이웃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게 된다. 지난 150년 동안에 확립된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즉 민주국가가 이루어지면 침략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중국처럼 국민을 탄압하는 나라, 러시아처럼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를 침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나라를 내부로부터 민주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암시겠죠. 그러면서 권위주의와 침략성은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제재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중국 경제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취약점은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부채. 이 부채가 특히 국영기업이 많이 쥐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돈을 계속 들이붓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생산성이 약한 것이죠. 또 위안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이 외부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주 불안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노령화가 되고 있으면서 인구가 언제부터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합치면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는 구도입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 19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벌써 4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연평균 한 10%의 고도 성장을 한 중국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10% 성장 40년 한 것도 기적인데 앞으로 그런 기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사실은 장기 집권을 거의 무기한 집권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등소평이 만들었던 노선에서 이탈해서 오히려 모택동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조건은 중국이 내부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는 구조인데 내부 개혁은커녕 수구적 반동적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이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까지 얻고 강력한 대중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번영하려면 안보가 되어야 한다. 안보가 되려면 우리가 손잡아야 한다. 우리가 손잡으려면 조건이 있다. 민주주의의 국가여야 한다 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 앞에서 줄 설 거냐, 우리 앞에서 줄 설 거냐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유편에 설 것이냐, 폭압편에 설 것이냐,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체제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 정권 앞에 설 것이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이 길이 미국 편이고 자유편이고 해양국가 편이고 문명세계 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줄을 잘 세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그 줄에서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